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네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제목은요. 나경원 사직서 대출,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입니다. 이 나경원 이제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이 대리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 10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자와 유선으로 연락을 했다 했는데 네. 계속해서 사직서가 뭐 수리가 됐다. 저희가 이런 소식은 들을 수 없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종이로 가져간 셈인데요. 이 사실 대통령실에서 문자로 사직 통보하는 게 무슨 통보냐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 전 의원 측은 사직서 제출과 당대표 출마 여부는 좀 구분 지어달라,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종이 사직서를 냈던 그 즈음에 이 나 전 의원이 올린 SNS 글이 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데 이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킨다.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축축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 대통령, 윤 정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당신들이 누굴까요? 친윤을 겨냥한 거겠죠. 이른바 친윤 그룹을 겨냥한 건데 네. 그렇다면 완전히 반윤의 선봉에 나경원 의원이 설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은 네. 대통령을 위한 충정은 지금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나 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대통령을 원한다면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심기를 거스르는 거에만 전전긍긍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건 나다라는 또 맥락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 나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임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사실 과연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전망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다른 지구를 더 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동안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줬던 이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 비주류의 삶을 어떻게든 선택할 리가 없다라는 전망도 사실은 있어서 네. 뭔가 가능성은 아직까지 반반씩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윤계는 아니고 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뭐 구두나 문자로 보낸 이 사의가 뭐 제대로 된 사의 표명이냐,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이니까 아예 종이로 된 이 사직서를 정말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공은 확실하게 지금 대통령실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민지숙 기자. 네. 그럼 이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네, 공이 넘어왔지만 결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죠. 그쵸. 설날 전까지 해외 순방을 이어가는데 이 순방이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전 의원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갑자기 나 전 의원을 여권의 소중한 자원이다라며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을 지금의 자리에 묶어두고 이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하고 윤 대통령, 뭐 대통령실하고 약간 밀당 아닌 밀당 같은 느낌이에요. 밀당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요, 이제 사직서를 네. 문자가 아니고 서면으로 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수리하고 수리하지 않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저는 봐요. 그래서 사직서를 낸 것 자체는 이제 정치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 사직서를 안 받으면 위원장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결단을 한 거예요. 사직서 문서를 제출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근데 이 결단이 네. 그 직은 이제 안 한다는 결단은 결단인데 그럼 출마를 하냐라는 결단도 포함이 돼 있냐라는 거고. 저 사직서를 보면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죠. 출마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일단은 지금 당대표 룰에 있어서도 뭐 당원 100%.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유승민 의원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또 더군다나 가장 여론조사가 높은 또 나경원 의원을 계속 견제하고 공격하고 근데 이런 거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나경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기현 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대표 다 나가게 해서 네. 진검승부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당원들이 윤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일할 사람이 누구냐를 뽑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나경원 의원이 전적으로 지금 반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단지 반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룰을 개정하고 아니면 누구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의도한 대로 된다 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에 있어서 이게 영향이 어느 정도 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평론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요즘 그 친윤을 보면 약간 친박대의 어떤 그런 생각이 오버랩돼요. 그래서 정말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하면 좀 자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은 출마를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나는 좀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색을 좀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미 잡힌 약속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달 초에 미리 잡은 약속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독 만찬을 갖겠다고 합니다. 네. 지역구인 동작을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다는데 네. 저희가 어제 오세훈 시장이 만난다는 또 다른 사람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또 누굴 만나요? 김기현 의원이 네. 일요일 15일에 시장을 만난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차이로 이 당권 주자들이 이 수도권과 중도 표심을 상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이어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뭐 나경원 전 의원과 윤 대통령 사이에 밀당 아닌 이런 밀당의 상황을 가장 좀 노심초사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을 사람이 김기현 의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보니까 김기현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을 또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 공개 일정에서는 저희가 같이 투샷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아직 1대1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김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경원 미팅 그리고 가로치고 전화요 네. 가로 닫고라고 적힌 메모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를 두고 또 말이 많았습니다. 김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제가 나경원 대표와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계획을 저희 해야 될 숙제를 써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좀 소통이 있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인이 워낙 바빠서 메모를 좀 한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통화를 한 거냐라는 네. 질문에는 또 말을 흐렸습니다. 네, 지금 이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약간 뭔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안철수 의원이 또 비집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 안 의원 계속해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좀 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 네. 속은 알 수 없지만 네. 이 선을 넘어도 3개 넘었다. 이 김 의원이 직전에 7대3 전당대회 룰을 두고 네. 한국 대표팀 감독을 뽑는데 일본 국민 의견 30%를 반영하자는 얘기냐. 어떻게 우리 지지층을 일본 국민으로 매도할 수가 있느냐라고 안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토착 외구 세계관이다. 윤심을 못 읽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요, 이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선을 넘었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 토착 외구 프레임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또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 정통파 국민의힘은 그 금도를 지켜왔지만 안 의원이 이를 넘었다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토착 외구는 민주당이 우리 당 인사들을 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할 때 쓰는 혐오 용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죽창을 들라는 슬로건까지 등장할까 무섭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반박에 안 의원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남을 강원 간담회에 맞는데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공격을 했는데 듣고 오시죠. 싱크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김장연대,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연대가 이른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지지를 강요하고 있는 일종의 겁방연대 아니냐, 공천연대 아니냐, 공포정치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렇게 김기현, 안철수 의원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명이 더 참전을 했습니다. 또요? 네, 바로 윤상현 의원이 네. 등장을 했는데요. 네. 어제 자신의 SNS에 김기현, 장제원 의원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글에는 누가 배추고 누가 양념이냐라는 김장연대를 비꼬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이 경선 후보인 김 의원보다도 이 친윤계획 시민사인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한 내용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이게 텃밭 연대이자 내로남불 연대다라며 김장 연대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사색에 잠기겠다, 약간 잠행으로 들어가니까 또 김기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여기에 윤상현 의원까지 약간 연합군으로 또 이제 대결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을 좀 보면 누군가를 막아보려고 만든 결선 투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를 안 해야 될 텐데요. 라는 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친윤 대표 주자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뭐 이 결선 투표 때는 김기현 의원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김기현, 나경원 둘이 올라가서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면 김기현 의원이 불리한 상황입니까? 아니 그렇게 꼭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계속적으로 어떤 룰이 변경되고 그것이 네. 이제 김기현 의원을 위해서 이런 거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지금은 뭐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지지도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게 또 당원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랄지 약간의 흐름이 좀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김기현 의원이 가서 당선이 되면 네.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예요. 뭔가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되고 자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이 쓰여질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대통령의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경원이 오히려 같이 출마를 해서 거기서 진검승부하는 게 맞죠. 네. 그래야지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또는 나경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 네. 오히려 같이 경쟁하는 게 맞고 그게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도 사실은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결국 아까부터 계속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올 것 같고 나와서 같이 싸우는 게 맞다라는 이런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당권 주자들은 굉장히 지금 뭐 신경전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나경원, 김기현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윤상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가운데 저희가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위원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엄마 카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 장예찬 이사장이랑 네.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약간의 대결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대결 구도는 아닌데요. 저희가 과거 공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가 알고 보니까 지방선거도 한번 출마하셨고 예. 총선도 출마하셨는데 그 2년 사이에 신고 재산이 한 20억 늘었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정치하는 분들 말고 예. 사회생활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본 예.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청년 정치 예. 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나갔을 때는 제 개인 재산만을 신고를 했고 2020년도 총선을 나가면서는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부모님에 대한 재산을 같이 고지해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아, 가족 재산 예, 값이군요. 부모님의 명의고요. 부모님. 그 듣고는 그럼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측은지심이 좀 들었어요. 저것이 저분의 정치 방식이구나. 저게 저분이 살아오고 살아갈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두 사람의 대전이 어제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전당대회 때 일반 최고위원으로 나갈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장 이사장이 일본 최고위원 경선 기탁금은 4천만 원이고 네. 청년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어서 3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청년들에게는 넘사벽 아니냐라면서 김 전 최고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를 하면서 저격을 했고요. 바로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받아쳤는데 돈 자랑, 집안 자랑하는 걸로 유명하신 장 후보다 고급차, 고급시계 자랑하시던 거 다 엄카의 도움이었나 봅니다. 라고 비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논란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도 참전을 요즘 했습니다. 자주 등장하네요. 네,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한 문장이라 간단합니다. 진짜 재밌는 사람 하나가 코미디 빅리그를 만들고 있다. 이 청년 최고위 출마 선언한 이 장해찬 이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장해찬 이사장 또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장현미 변호사님, 네.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데 이 청년이 그냥 30대, 40대거든요. 그렇죠. 엄마 카드 논란이 이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에서 정말 청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물학적 나이가 청년이면 뭐합니까? 이게 사실 구태 정치와 진배가 없어요. 같은 사실상 당 안에서 활동하는 동지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탁금 3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너는 돈이 있고 부모가 금수저니까 그걸 낼 수 있고 나는 자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인신공격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또 맞받아치는 것도 예전에 외제차를 자랑하지 않았냐라고 상당히 좀 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저는 사실 이 청년 정치라고 해서 깃발을 세운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노총을 없애겠다. 그리고 당내에서 별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386을 퇴진시키겠다. 당내에서 갈등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런 거에 역행하는 게 과연 청년 정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 장 변호사님이 굉장히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청년 정치가 이 구태 정치나 진배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